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WCP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까지 이 WCP가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나왔었지만 오늘은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어서 좀 불안감이 많으셨겠지만 제가 최근까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락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승은 필연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소 좀 아쉬운 상승이 좀 나왔어요. 이제 지수 자체가 2% 이상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WCP 같은 경우는 다소 상승 여력이 좀 부족했는데 그 영향은 좀 수급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수 전반적으로 수급이 퍼지다 보니까 그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복세가 좀 더뎠지만 그래도 일부 1차적인 회복세는 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때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단기 반등은 사실상 지수 회복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바닥이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닥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근거를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주가 하락은 WCP에 대한 기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요. 지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눌리는 게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가 이 WCP의 앞으로의 이 회복세가 어떻게 나올지, 그에 대한 전망이 지수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수를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남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천천히 좀 시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한 번씩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영상에 참고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WCP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까지 주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차트를 좀 살펴봤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이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승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지 구간을 이탈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볼 부분이 뭐냐면은 1차적인 부분과 2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이 시점에는 사실 이 분리막 기업에 있어서 강한 반등을 우리가 좀 예상을 했었죠. 왜냐면 FEOC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이 세부 규정이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주목이 됐었는데, 분리막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미국 현지 진출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현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수지 타산을 좀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 트럼프라는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분리막 기업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이 북미를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돼야 되는데 수지 타산이 나오느냐, 그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리스크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거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리스크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이후에, 선거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일부 1차적인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수를 좀 봐야겠죠. 자, 지수를 함께 보면은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2024년도 4월 달부터 지수 하락이 동반한 하락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 이제 주가 하락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WCP도 동일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흐름은 이 WCP의 문제가 아니라 지수의 문제다. 지수 조정에 따른 조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회복을 한다고 해서 이 WCP가 이 기존 주가까지 모두 회복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수급적인 측면이 들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상승과 그리고 회복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바닥이라고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그거를 이제 바닥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걸로 좀 봐야 하느냐. 일단은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지 안 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저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하단의 RSI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 하단 밴드에서 계속해서 이 RSI가 움직이게 되면은 언제든지 과매도 구간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면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온 후에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RSI 흐름을 보이느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이쪽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과매도 구간이 나온 상황에서 RSI 하단 구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다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지수가 이제 빠짐에 따라서 과매도 구간으로 다시 지금 진입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과매도 구간이다, 그리고 바닥이다 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지 말아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WCP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단기적으로 이 지수가 조정이 나옴에 따라서 리스크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그리고 지수도 2%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 평단가만 낮추는 거고 비중을 확대를 시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외바닥을 형성을 하고 그대로 회복을 하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횡보 이후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수 조정에 따른 눌림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비중이 확대된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바닥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완벽하게 이 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아직까지는 관망세를 좀 보여야 될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지수가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었습니다. 자, 환율 자체는 1,400원 고점을 터치를 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도 다시 이탈하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인 부분이 있죠. 최근에 이제 이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에서 이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좀 공포감이 형성이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 부분까지도 이미 이 4월 달에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가가 반등이 나온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전쟁 부분인데, 이 전쟁이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이스라엘만 사실 여러분들 검색해도 대충 나오거든요. 뉴스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스라엘 반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 북부 드론 공격,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추가적인 이 전쟁 확산에 따른 리스크는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만세를 좀 보여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더 이 주가 변동성에 집중할 필요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외국인 자금이 하루 좀 매도 물량이 단기적으로 좀 살짝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6일 순매수세가 이어지다가 하루 매도 그리고 오늘 다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기간이 이제 꾸준히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매도가 멈춘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뭐 매크로 물량인지 아닌지는 좀 체크를 더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이 멈췄다는 시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RSI 과매도 구간을 좀 벗어난다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좀 바닥을 형성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이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WCP 여기까지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